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추격자가 아닙니다. 1680도의 초고온을 견디는 첨단 소재가 개발되었다는 소식은 세계 항공 방산업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온도가 아닙니다. 미국의 F사에서 엔진에 적용되는 터빈 입구 온도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사실상 한국이 독자적인 엔진 세계 5대 가스터빈 강국의 반열에 오른 경험을 토대로 이제 하늘을 지배할 수 있는 항공용 가스터빈 기술까지 손에 넣었다는 사실은 군사 전략과 산업적 자존심 모두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그동안 한국은 첨단 전투기 KF-21의 개발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엔진만큼은 해외 의존을 피할 수 없다는 한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성과는 단순히 기술적 진보를 넘어 국가안보의 틀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터빈 블레이드와 베인, 냉각 구조, 그리고 싱글 크리스탈 소재와 같은 핵심 부품들은 오랫동안 전략물자로 묶여 해외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분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벽을 한국이 스스로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국가들이 전투기 엔진 개발을 시도했지만 극한의 온도와 압력을 견디며 안정적으로 추진력을 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나라는 손에 꼽힙니다.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최근 중국 정도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의 이름도 이 리스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묻고 있습니다. 한국은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했을까? 답은 분명합니다. 독자 엔진 없이는 진정한 군사 자립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왔기 때문입니다. KF-21의 개발 과정에서 해외 엔진 공급에 의존해야 했던 경험, 특정 국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기술 이전이 차단되었던 현실, 바로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도전의 결과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터빈 입구 온도 1680도.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 나라가 독자적인 항공용 엔진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상징적 경계선입니다. 한국은 그 벽을 넘어섰고 이제 세계는 새로운 강자의 등장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과 뒤에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두산에너빌리티 파워서비스 사업부의 고민석 상무가 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발전용 가스터빈에서 항공용 가스터빈으로 이어지는 도전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수행한 다양한 용역 과제들, 10,000파운드급 고고도 무인기 엔진 개발 프로젝트, 압축기와 터빈의 핵심 설계 등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분야가 없었습니다. 고 상무와 같은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직면한 벽은 바로 소재와 냉각 기술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분야는 절대적인 전략 자산으로 분류되어 기술 이전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백지에서부터 다시 그려야 했습니다. 특히 싱글 크리스탈 블레이드와 같은 부품은 미세한 구조 하나하나가 엔진의 수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수많은 시행착오가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환경이 한국 엔지니어들의 집념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두산은 2026년까지 2.5세대급 싱글 크리스탈 소재 개발을 목표로 내걸고 올해 안에 사실상 완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엔진 한 기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한국의 모든 항공기와 무인기에 적용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키우는 작업이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도 이들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개념 설계 단계에서부터 참여한 엔지니어들은 소부장 과제라 불리는 선행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터빈의 고온 부품 설계, 애프터버너 구조, 연소 안정성 등 핵심 영역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다졌습니다. 한편 이 여정은 개인적인 자부심을 넘어 국가적인 사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민석 상무와 같은 인물들은 단순히 회사의 연구원이나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이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날개를 달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는 개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끈질긴 도전은 마침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항공용 엔진 개발의 가장 큰 장벽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전략기술의 봉쇄, 둘째는 참조할 수 있는 레퍼런스 모델의 부재였습니다. 냉각 구조 설계나 고온 합금 소재 같은 기술은 철저히 통제되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기존 지식을 전혀 빌릴 수 없는 상태에서 오직 실험과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을 개발할 때조차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있었기에 두 번째 모델은 불과 3년 만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항공용 엔진에서는 그런 참고 사례조차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곧
상상 이상의 시간과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더구나 항공 엔진은 발전용과는 완전히 다른 요구 조건을 가집니다. 발전용은 긴 수명과 높은 효율을 중시합니다. 반면 전투기 엔진은 순간적인 가속과 고속, 그리고 극한의 환경에서의 안정성이 핵심입니다. 같은 가스터빈이라 해도 그 목표 자체가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무게를 줄여야 하고 다양한 운용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작동해야 하며 연속적인 급가속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연구진은 냉각 설계와 소재 개발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1680도의 고온을 견디는 블레이드 하나가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압축기나 연소실을 만들어도 전체 엔진은 단 몇 초 만에 파괴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 시험 단계에서는 수많은 부품이 녹아내리고 파손되며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문제를 분석하고 다시 설계하고 곧바로 시험에 돌입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이야말로 한국 엔지니어들이 내세우는 진짜 무기였습니다. 한 번의 완벽한 엔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이 과정을 한 끗 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 끗 차이가 한국을 항공 엔진 독자 개발국의 대열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에서 항공용 가스터빈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발전용 터빈은 일정한 RPM으로 장시간 안정적으로 운전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과 수명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죠. 반면 항공용 터빈은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추진력을 내야 하고 다양한 고도와 기온, 속도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정반대의 조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두산부 연구진은 발전용 엔진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항공용에 필요한 부분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압축기와 연소실, 터빈을 잇는 연속기의 구조적 안정성이 중점 과제였습니다. 수많은 데이터와 계산이 오갔지만 결국 결정적인 것은 실제 시험이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수치가 아니라 엔진이 실제로 돌아가며 내뿜는 열과 진동, 압력 속에서 진짜 성능이 검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실패가 연속이었습니다. 고온에서 블레이드가 파손되기도 하고 압축기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진동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들은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다음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었습니다. 연구진은 밤을 새우며 원인을 분석하고 불과 며칠 만에 새로운 설계를 적용해 다시 시험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축적된 경험은 단순히 설계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변환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싱글 크리스탈 소재의 도입이었습니다. 기존 합금으로는 견딜 수 없는 온도에서조차 균열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자 단위에서부터 재료의 방향성을 통제하는 기술입니다. 이 소재의 완성 여부가 사실상 항공 엔진 독자 개발의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두산은 2026년을 목표로 했지만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연구가 진행되며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이었습니다. 시험 현장에는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모여 자신이 설계한 부품의 성능을 지켜보았습니다. 센서 하나하나가 보내오는 미세한 이상 신호까지 즉각적으로 분석하며 단 한순간의 결함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팀워크는 극대화되었고 각자의 노력이 하나의 엔진이라는 결실로 통합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새벽녘 모든 엔지니어들이 시험실에 모였습니다. 불과 몇 초 안에 수년간의 노력이 성패를 가르는 긴장된 시간이었지요. 점화 버튼이 눌리고 강력한 굉음과 함께 엔진이 불을 뿜었습니다. 수십 개의 센서가 동시에 작동하며 데이터를 기록했고 모두의 눈은 모니터에 고정되었습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진동이나 온도 상승이 발견된다면 시험은 즉시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엔진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목표한 성능 수치를 달성했을 뿐 아니라 단 한 번의 이상 신호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현장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에 웃음을 보이지 않던 연구원들마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진 속 그들의 얼굴은 단순한 기쁨을 넘어 국가적 사명을 완수했다는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성과는 단순한 시험 성공을 넘어 한국 엔진 개발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680도의 극한을 견디는 소재와 냉각 기술이 실제로 검증되었고 KF-21과 무인기에 적용될 수 있는 독자 엔진의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특히 F414 엔진에 의존해왔던 한국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외부에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길을 연 셈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연구진만의 성취가 아니라 한국 전체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더 이상 조립국이나 추격자로만 보지 못합니다. 엔진이라는 항공기술의 심장을 스스로 개발해낸 순간
한국은 독자적인 항공 강국으로 도약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성취는 아직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KF-21은 물론 고고도 무인기와 차세대 항공기, 심지어 민간 항공산업까지도 이 기술이 파급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새벽에 엔진 시험장에서 터져나온 환호성은 사실상 한국 항공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렸음을 알리는 서막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성공은 한국 국방력의 미래를 새롭게 규정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독자 엔진 확보는 단순한 기술 자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투기와 무인기, 나아가 국가의 전략적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KF-21은 단순히 기체만 국산화된 전투기가 아니라 심장까지도 한국이 만든 진정한 토종 전투기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첨단 전투기 생산국이지만 엔진은 여전히 의존적이라는 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과로 인해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잠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엔진 개발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차원을 넘어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최전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기술은 군사 영역을 넘어 민간 산업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과 항공용 엔진 기술이 교차하며 한국은 에너지와 항공 두 분야에서 모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과 효율성 향상이 요구되는 시대에 한국이 자체 개발한 고효율 고내구성 엔진 기술은 산업 전반에서 혁신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지였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을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오직 목표만을 바라보며 달려온 의지, 그것이 오늘의 성과를 만든 진짜 동력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집념은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에 도달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후배 세대에게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KF-21의 비행은 더 이상 남의 기술에 기댄 비행이 아닐 것입니다. 독자 엔진을 품은 순간 한국의 하늘은 비로소 한국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오늘 새벽 시험장에서 터져나온 환호는 역사 속에 남아대한민국이 진정한 항공 강국으로 도약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국의 독자 엔진 개발은 단순히 기술적 성취를 넘어 국제정치의 무게중심을 흔드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항공기 엔진이라는 것이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국가 간 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주요 강대국들은 자국의 엔진 기술을 결코 외부에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무기 수출과 동맹관계에서 강력한 협상 카드로 작용해왔습니다. 한국이 독자 엔진을 확보한다는 것은 더 이상 특정 국가의 눈치를 보며 전투기를 수출하거나 개량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KF-21은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사업을 통해 해외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이 미국산 F414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항상 불안 요소였습니다. 특정 국가의 승인 없이는 제3국 수출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독자 엔진을 확보하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한국은 자율적으로 무기 수출 전략을 설계할 수 있고 동남아시아나 중동 등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훨씬 더 주도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성과는 유럽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기존의 독자 엔진을 보유한 유럽 국가들은 프랑스와 영국 정도에 불과합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조차도 여전히 엔진에서는 외부 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고온 소재와 냉각 기술을 확보하고 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유럽 방산업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분석가들은 한국이 향후 유럽 전투기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를 것이라고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항공기 엔진은 그 자체로 수천 개의 부품과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얽혀있는 집약적 산업입니다. 독자 엔진 개발은 단순히 완제품 하나를 완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재, 부품, 시험 설비, 데이터 분석 등 수많은 분야에서 연쇄적 성장을 촉발합니다. 한국이 이번에 확보한 기술력은 방산 산업뿐만 아니라 첨단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성과는 한국의 차세대 항공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고도 장기 채공 무인기, 스텔스 전투기, 심지어는 장차 한국형 수직 이착륙기 개발까지 모든 계획의 전제 조건은 바로 독자 엔진이었습니다. 해외 의존 상태에서는 기술 보안과 비용 문제로 인해 과감한 도전을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기체를 설계하고 엔진을 개발하며 무장과 센서까지 통합할 수 있는 완전한 항공 독립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군사적 차원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독자 엔진 개발은 한국이 동맹 의존을 넘어 독립적인 방위 능력을 갖추겠다는 선언이자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 주권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 장비를 넘어 국가 정체성과 전략적 자율성을 확립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향후 과제는 분명합니다. 지금의 성과는 시작일 뿐이며 실전 배치까지는 여전히 많은 시험과 검증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고도와 기온, 습도 조건에서 반복적인 비행시험을 거쳐야 하고 장시간 운용에서의 내구성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발전용 가스터빈에서 세계 5위 안에 오른 경험을 가진 한국은 이러한 과정을 충분히 이겨낼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하늘은 이제 더 이상 남의 기술에 기대는 하늘이 아닙니다. 독자 엔진이 장착된 순간 한국의 전투기는 스스로의 힘으로 날아오르고 한국의 국방력은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기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단순히 군사력을 넘어 미래 세대가 자부심을 느끼는 국가적 유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1680도의 불길을 뚫고 솟아오른 한국의 엔진. 그것은 곧 한국인의 집념과 의지가 만들어낸 새로운 날개의 이름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결론입니다. 한국의 독자 엔진 개발은 단순한 기술적 승리가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과 미래 전략을 지탱하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F414에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 한국은 스스로 하늘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KF-21의 수출 경쟁력과 직결되며 동시에 무인기와 차세대 항공 플랫폼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세계가 놀란 이유는 단순히 1680도의 고온을 견디는 소재를 만들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과제에 도전하고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성과를 만들어낸 한국인의 집념이 전 세계에 울림을 준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연구해야 할 혁신의 사례를 제공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수천 시간의 시험과 검증, 수많은 비행 데이터를 축적하며 완전한 실전 배치에 다가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시행착오와 도전이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성과가 보여주듯 한국은 어떤 장벽도 끝내 넘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새벽의 시험장에서 터져나온 환호성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하늘은 남의 그림자가 아닌 한국 스스로의 기술로 지켜질 것이라는 선언. 그 선언은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 국방력의 근간이 될 것이며 후세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상징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결국 1680도의 열기를 뚫고 태어난 한국형 엔진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지와 미래를 담은 불꽃 그 자체였습니다.